네, 증시 인사이트부터 열겠습니다. 요즘 뭐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한번 눈여겨볼 만한 스몰캡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박장옥 대신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나오셨죠? 네, 처음 나왔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스몰캡 하면 이제 IPO부터 떠올리는데 올 네. 1분기 IPO 시장 좀 연초에는 되는 것 같더니 좀 위축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대형급 기업들이 상장을 철회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2분기에도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증시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선진국들 중심으로 지금 좀 올해 정도에는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도 조금 IPO 시장을 포함해서 조금 분위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소형주의 이제 시장 전략 접근 이제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이럴 때일수록 개별 이슈라든가 조금 이제 성장의 모멘텀이 있는 그렇죠. 개별 기업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 장이 좀 불안불안하니까 아무래도 좀 개별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스몰캡 전문이시지 않습니까? 네, 톱3를 한번 꼽아주시죠. 네, 저희가 탑픽으로도 지금 태광, EM텍, 그리고 이렌텍 이렇게 해서 3개 기업을 탑픽으로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태광, EM텍, 이렌텍. 네. 자, 먼저 태광부터 볼까요? 연구원님 올해 태광의 상저 하고를 전망했어요. 특히 에너지 투자가 지속될 거로 보셨는데 어떤 배경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에너지 부분 상저하고 수주 전망을 제가 예시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태광의 주력 수주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카타르 노스필드 이스트 부분, 그리고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FLNG 부분 추가 수주가 하반기 쪽에 조금 몰려 있어서 수주 흐름은 좀 상저하고 흐름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광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목표 주가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목표 주가 24,450원 제시드리고 있고요.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좀 상반기에는 좀 매수를 하셨다가 하반기 때 돼서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쪽의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다시금 이제 확대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에너지 쪽 투자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금 조정을 이렇게 주목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좀 하반기 정도에는 시세가 날 걸로 보이고, 그때는 조금 비중을 조금 줄이는 그런 전략을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올라야 됩니까? 유가가 오르면은 사실 주가가 여태까지는 좀 동행하는 성격을 많이 가지긴 했었습니다. 유가에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무래도 태광에는 호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박장욱 연구원이 리포트를 통해서 올해 전자담배가 본격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어떤 배경입니까? 이제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이제 익숙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거는 글로벌로 봤을 때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전체 담배 시장의 한 45% 정도로 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두 국가에서 조금 변화가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미국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대개 이제 미국이 담배 시장에서 한 15% 정도 차지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필립 모리스의 아이코스라는 게 이제 전자담배를 시작을 했는데 되게 의외실 수도 있는 게 아이코스가 지금 미국 내에서 판매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래요? 이제 레이놀즈사라는 회사랑 특허 분쟁이 있었고 특허의 결론은 이제 메이드 인 USA, 그러니까 아이코스를 미국 내에서 만들어서 팔던가 그게 아니면 특허를 조금 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종을 만들어서 팔아라 이렇게 결론이 났고, 필립 모리스가 이제 발표하기로는 올해 하반기에 이제 아이코스 1루마 모델을 미국에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의 한 15% 정도 차지를 하는데, 이제 아이코스의 판매가 시작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침투율이 성장되는 그림이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 30%, 뭐 35% 이 정도 차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이 세계 최대죠. 규모로는 가장 큽니다. 이제 뭐 미국처럼 뭐 신규 모델의 출시라든가 이런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글로벌하고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처음에 전자담배가 개화가 됐을 때 나타난 현상이 액상형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제 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컸다가 이제 청소년 흡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규제를 받고, 그다음에 관련형 전자담배는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해롭다 이런 결론이 나면서 이제 제도권에 편입되는 흐름을 보이는데, 중국도 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좀 관련형 관련해서는 좀 주목해볼 만한 시기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일반 담배나 뭐 전자담배나 해롭긴 마찬가지고 액상형이나 관련형이나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실. 근데 이 관련형이란 건 보통 담배 모양을 한 전자담배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죠.
액상형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물담배라고 하는 이제 해가지고 이제 좀 이 수증기나 이런 것들을 흡입하고 예. 하는 것들을 조금 액상형 전자담배라고 얘기를 하고요. 관련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필립 모리스의 아이코스, 그리고 KT&G의 릴, 그리고 BAT의 글로 등 이제 연초 모양에 된 스틱을 가열해서 이제 흡연하는 형태의 전자담배를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전자담배 시장이 뭐 어느 정도 성장성이 기대된다 하면서 EM텍을 관심주로 꼽아주셨는데요. EM텍은 KT&G 릴 초기부터 그 네. 납품 개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더욱 수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네, KT&G 릴이 이제 벤더 다변화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거의 전량 이제 EM텍이 개발을 해서 이제 납품을 해왔고요. 이제 특허 문제와 이제 벤더가 다변화되면서 사실 릴 쪽 물량을 좀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회사 향으로의 이제 EM텍이 수주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아이코스가 MS가 글로벌 한 70% 정도로 그 매우, 정도입니까? 매우 절대적입니다. 근데 먼저 나와서 선점 효과도 있고 네. 뭐 그런 거죠. 선점 효과도 있고 사실 경쟁 기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인기를 타질 못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대한민국 내에서만 릴이라는 기기가 아이코스가 나오자마자 이거 대응해야 돼 해가지고 기기를 만들어서 한국 내에서만은 MS를 50% 넘은 사례가 없습니다. 예. 이거 마치 뭐 무슨 저 아이폰이 나온 다음에 삼성이 갤럭시 나온 나오듯이.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만큼 대응이 빠르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대응을 해서 방어를 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게 다른 전자담배, 그러니까 다른 담배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트렌드가 관련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기기를 제대로 된 걸 만들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기기를 이제 만들어 봐야 되는데, 어쨌든 KT&G 릴 초기에 주요 개발 이력이 있고 현재 캐파도 확보가 돼 있고, 릴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내에서는 어쨌든 50% 점유율을 지켜냈고, 아이코스, 필립 모리스를 통해서 글로벌로도 판매되는 이력들을 봤을 때 글로벌 회사들 입장에서도 EM텍하고 컨택을 해서 좀 파트너사로 맺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뭐 길거리 보면 진짜 그냥 담배보다 전자담배 피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에서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EM텍이 이제 KT&G만이 아니고 글로벌 담배 회사들하고도 저 이렇게 상당히 협업을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네. 추가로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회사 명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로컬 회사를 포함해서 지금 한 6개에서 7개 정도와 협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EM텍 회사를 조금 팔로우업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작년에 BAT 향으로 신규 모델을 수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조금 이연이 되면서 주가 흐름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는 BAT 하나와만 이제 수주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한 6, 7개 사기 때문에 수주라고 하는 거에 불확실성은 있긴 하지만 좀 가시성은 좀 더 높은 상황이다. 한두 개가 조금 딜레이 되거나 조금 취소되더라도 다른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숫자로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연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담배 회사들과 협업이 아주 구체적으로 가시화된다면은 뭐 모멘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자, 이건 뭐 병 주고 약 준다고 해야 될까요? 뭐 KT&G가 이제 한국인삼공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것처럼 네. EM텍이 전자담배뿐 아니라 헬스케어 부분 매출도 또 성장이 기대될 거로 보셨어요. 네. 헬스케어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도 이제 메디큐브 이제 APR이라 그래서 이제 의료기기 쪽 나가는 것 쪽 좀 성장이 예상이 됐고, 이제 EM텍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전자담배 이후에는 이제 메인 사업으로 보고 있는 쪽이 이제 이쪽 헬스케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치료기기라든가 예. 다른 부분에서 이제 수주들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R&D가 계속 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기 일부 부분 나오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 봐볼 만한 그런 부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EM텍 같은 경우는 이 밸류에이션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자담배 부분하고 헬스케어 부분하고 이 매출 비중 갖고 따집니까? 아니면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합니까?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나 내년 정도에는 이제 매출 드라이브에서 전자담배가 확실히 훨씬 큰 규모를 차지할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자담배에 좀 더 포커스해주고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EM텍 목표 주가하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제가 43,000원 좀 제시드리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저는 이제 전자담배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수주 현황이나 이제 매출 분기적인 실적을 확인하면서 계속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정작 수주할 때 되면 주가가 빠지고 수주 전에 이제 이미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요. 좀 한국 기업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 아무래도 이제 수주가 나오고 나서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냐는 이제 의문이 생겼을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내년 그리고 한 내후년 정도까지도 이제 계속 꾸준히 레벨업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그렇게 좀 새로운 당장 뭐가 나오지 않더라도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이런 그 말씀이죠. 정도로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 스몰캡 톱3로 세 번째 이렌텍인데요. 이렌텍 역시 그 릴 솔리드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해외 수출하고 신규 모델 수주가 기대된다고요. 네, 그 솔리드 2.0을 지금 납품하고 있고요. 이제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을 위해서 릴도 전자담배죠. KTN에서 만드는. 네, 릴이라는 브랜드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있고 그 중에 한 기종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제 릴이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필립 모리스와 협업을 하면서 이제 이 전자담배 쪽이 매출 성장을 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봤던 기업이 이렌텍이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자담배 판매량은 약간 슬로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릴 사용자 수 제가 추정한 거에 비해서는 좀 신규 모델이 작년에 좀 많이 팔려서 예. 올해는 조금 슬로우하지만 이제 글로벌 전자담배 침투율이 한 3% 정도인 거 감안을 하면 이제 이 회사도 뭐 올해는 조금 내려가겠지만 다시 레벨업되는 그런 흐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자담배 주식을 추천하기는 조금 그 방송에서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순전히 그 주식 관점에서 그 기업 관점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매출 증대가 기대되는 부분이 이 가정용 ESS 그다음에 모빌리티용 배터리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추가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에너지 부분 대란이 나고 나서 이제 ESS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다 보니까 그쪽에서 동반돼서 같이 성장하는 쪽이 ESS 부분입니다. ESS는 이제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용 ESS, 이제 이렌텍 같은 경우는 LG 전자통에서 가정용 ESS가 납품이 되는데 현재 이제 미국 업체 추산에 따르면은 주택용 태양광 보급률이 약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태양광 보급률이 늘어나면 ESS도 같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해당 시장 성장과 함께 이렌텍도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올해 이 매출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규 공장 캐파 확장도 ESS 쪽으로 굉장히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성장 모멘텀이 큰 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오토릭샤라는 것도 있어요. 인도의 그 손수레 이거를 오토로 맞습니다. 자동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거기도 납품을 해요? 네, 이게 3륜차 형태인데 이제 동남아나 이런 데 여행 가 보시면 이제 오토바이인데 바퀴가 3개 달려 있고 뒤에 손님들이 탈 수 있는 쪽인데 이게 전동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문제가 됐던 게 되게 의외실 수도 있는데 전동 리샤가 기존 이제 디젤이라든가 이쪽 이 가솔린 기반의 보다 매출 판매 단가도 싸고 유지 비용도 더 저렴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동안 이제 이 충전 문제 때문에 보급률이 잘 안 됐었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지금 전동 오토릭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계속 수주가 나타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사실 그 저 동남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가봤을 때 보면 이제 이 유연 휘발유를 쓰니까 그 거리에 이제 매캐한 냄새 나잖아요. 이제 이거 전동으로 바뀌면은 그런 측면에서도 아주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요즘 실적 시즌인데 좀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스몰캡 기업이 있을까요? 이게 앞에 세 기업 이외에도 조금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이 아스플로라는 기업도 또 하나 좀 봐보실 만한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피팅하는 회사인데요. 반도체 시공용 부품만 나가다가 이제 반도체 부품용까지 들어가게 되는 이제 아스플로라는 회사인데 이게 좀 이 반도체 이 사이클과 상관없이 국산화 수혜를 통해서 이제 매출이 업사이드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꾸준히 계속 팔로우업 해보실 만한 기업이라고 아스플로도 역시 주목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이 뭐 상반기도 벌써 이제 4월이 하순 접어들어서 얼마 안 남았는데 2분기 스몰캡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저희가 좀 이거는 좀 이제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피해야 될 거는 딱 피해야 된다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한 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좀 이제 중국하고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매출의 의존도가 중국향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피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장에서도 좀 하반기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부채가 많은데 기준금리가 인하되니까 지금 납부 과대니까 사야 돼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전략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는 전략이 좀 유효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박장우 연구원 뭐 오늘 방송 저희 방송에 처음 나오셨는데 뭐 아주 능숙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다음에 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신증권 박장우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